신동방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동서독 정상회담입니다. 최초의 정상회담은 브란트 총리가 취임 연설에서 동독에게 제안했습니다. 1969년도에 브란트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신동방 정책을 선언하면서 동독에게 정상회담을 제의를 했고요. 동독이 즉각 수용을 했습니다. 동독 입장에서는 대등한 국가관계 수립을 원했고요. 서독이 신동방 정책을 통해서 동독을 현실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불평등한 국가관계를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독 입장에서는 동서독의 정상이 만나게 되면 보다 동서독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독 간의 회담 장소를 결정하는 데에서 동서독 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독은 동베를린을 정상회담의 장소로 제안을 했고요. 동독은 브란트가 서베를린을 통해서 동독으로 오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즉, 서베를린을 통과해서 동베를린을 오는 것은 마치 당장 동서독의 분단이 해소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초기에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서독의 경우에도 이 회담 장소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 타협안은 동독의 접경에 있는 도시인 에어프루트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서독의 정상회담을 살펴보게 되면요. 분단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총 6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4번은 동독이 자유화되기 이전, 다시 말씀드리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이전에 4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2번은 동독 자유화 이후 통일 직전까지 2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동독의 정상회담을 살펴보게 되면 두 국가가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정상회담이 1970년 3월 달이고요. 이때 브란트 총리가 동독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베를린에서 회담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무산되고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동독의 접경 도시에서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2달 만에 동독의 슈토프 총리가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일종의 답방의 형태이죠. 지역도 서독의 접경 도시인 카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보게 되면 2달 간격으로 방문과 답방이 이루어졌고요. 장소도 동독의 접경 도시와 서독의 접경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1981년도 슈미트 총리가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을 방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방은 조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약 6년이 지난 1987년에
동독의 호네카 총서기가 서독의 수도인 본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비록 방문과 답방의 기간이 6년이라는 좀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과 답방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회담의 장소도 동독의 수도와 서독의 수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1989년 12월 그리고 한 달 후인 1990년 1월 달에 동서독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당시 서독의 콜 총리 그리고 동독의 모드로 총리가 각각 동독의 드레스덴과 서독의 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총 6회에 걸쳐서 동서독은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정상 간의 방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민 차원에서 동서독 간의 상호 방문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서독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데 있어서는 동독 정부의 결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독 정부는 동서독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한 반면에 동독 정부가 제한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63년도부터 동독 정부가 방문을 허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먼저 서독 주민들이 동독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이듬해인 1964년에는 동독 주민도 서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제한은 있는데요. 연간 1회 그리고 최대 4주까지 방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문의 목적도 친척 방문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서독의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동독 주민의 경우에는 퇴직한 연금 생활자만이 서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독 입장에서는 젊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서독을 방문하고 돌아오지 않고 동독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동독의 경제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 생활자가 서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동서독 간의 통행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러한 동서독 주민의 상호 방문이 보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1972년도에 체결된 통행조약은 연간 30일 이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슷한 기간이지만 한 번만 방문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방문 대상도 이전에는 친척만 가능했던 반면에 이제는 지인 방문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1984년에 통행제약을 개선을 해서 이제 방문 기간도 4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방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독 주민들은 1년에 약 100만 명이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서독 주민은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동독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서독 주민이 동독 주민보다 2배 내지 3배 많은 규모로 동독을 방문한 것이고요. 이 중에는 서독의 접경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특히 자유로운 방문을 했는데요. 약 연간 40만 명의 서독 주민이 접경을 통과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접경에 있는 도시 약 56개의 주민들이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친인척 방문이나 지인 방문과 별도로 일종의 당일 방문 혹은 관광용의 목적으로 접경 도시의 주민들은 예외적으로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